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선시대를 떠올리면 흔히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는 엄격한 유교 사회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차가운 금기를 깨고 왕의 머리 위에서 조선의 운명을 주무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후대의 장희빈처럼 화려한 스캔들도 명성황후처럼 비극적인 최후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발 뒤에서 정치를 시작한 실력자였습니다. 바로 세조의 아내이자 성종의 할머니인 정희왕후입니다. 오늘 그녀의 삶을 통해 왕비가 아닌 통치자로서 조선을 지탱했던 한 여인의 위대한 생존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희왕후의 시작은 사실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과 혼인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그저 평범한 왕실의 며느리였죠. 하지만 운명은 1453년 피의 기록으로 남은 계유정난의 그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남편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거사를 일으키려던 저냐, 수양대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며 문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때 정희왕후가 한 행동은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됩니다. 망설이는 남편을 본 정희왕후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직접 갑옷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저하는 수양대군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주며 이렇게 말하죠. 대장부가 이를 도모함에 있어 어찌 이리 지체하십니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가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승부사였음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왕이 된 후에도 그녀는 그저 안방마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정치를 하다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늘 아내와 상의했고 나를 돕는 자는 중전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녀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상에 선 기쁨도 잠시 정희왕후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닥칩니다. 사랑하는 큰아들 의경세자가 요절하고 뒤를 이어 왕이 된 둘째 아들 예종마저 즉위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였습니다. 다음 왕위를 이을 적통 후계자가 너무 어리거나 서열이 꼬여 있었거든요. 이때 정희왕후는 조선 역사에 남을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서열 파괴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있었지만 너무 어렸고 의경세자의 장남 월산대군도 있었지만 그녀는 셋째인 자을상군 성종을 선택합니다. 정치적 결단. 자을상군은 당시 실권자였던 한명회의 사위였습니다. 정희왕후는 왕실의 안정을 위해 한명회라는 거대 세력과 손을 잡는 과감한 정략적 선택을 한 것이죠. 성종을 왕으로 앉힌 그날 신하들은 정희왕후에게 간청합니다. 전하가 너무 어리시니 대비께서 정사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 즉 발을 내리고 정치를 듣는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희왕후는 발 뒤에서 어떤 정치를 했을까요? 그녀는 결코 허수아비가 아니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당시 여성이 한자로 된 어려운 상소문을 읽고 정치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언문, 한글의 정치학. 정희왕후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언문을 정식 소통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신하들이 어려운 한자로 보고하면 이를 한글로 번역하게 하여 꼼꼼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렸죠. 덕분에 여성들도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중재. 그녀의 정치 스타일은 조정이었습니다. 세조가 칼로 다스렸다면 정희왕후는 따뜻하면서도 엄격한 할머니의 마음으로 신하들을
다독였습니다. 공신들의 횡포를 누르면서도 어린 성종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밤낮으로 정사를 돌봤습니다. 사실 정의왕후가 이토록 긴박한 정무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화려한 사내 진미보다는 소박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즐겼고 불교의 귀의에 마음의 평안을 얻어 스트레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한 마음 관리가 100세 인생의 핵심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7년의 수렴 청정 기간 동안 조선은 세조시대의 혼란을 잠재우고 성종의 태평성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성인이 되던 해 정의왕후는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미련 없는 권력이양. 신하들이 더 있어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단칼에 발을 걷고 물러납니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우리에게 그녀의 뒷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대단합니다. 첫째, 내운 보급. 왕실 여인들의 교육 지침서인 내운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둘째, 불교 문화의 수호. 유교 사회였지만 불교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며 서민들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셋째, 정치적 선례. 이후 문정왕후, 정순왕후 등 후대 대비들이 정치를 맡게 될 때 가장 모범적인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자 정의왕후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갑옷을 입히던 승부사에서 아들과 손자를 위해 발 뒤에 앉았던 할머니로, 그리고 미련 없이 권력을 내려놓은 통치자로 산 그녀의 66년 인생. 그녀의 힘은 칼끝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읽는 통찰력과 지킬 것을 지키는 인내심에서 나왔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노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왕후처럼 삶의 지혜를 발휘해 주변을 밝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건강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